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10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일본 다마신도치로 몰락하는 배드타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심각한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로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기 2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좋다라는 거인데요. 물론 서울에 대한 관심,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울에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벌써 발표함과 동시에 1기, 2기 신도시의 집값이 엄청나게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부가 예상을 못했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집값이 잡혔으니까 좋은 거네요. 정부 입장에서는 맞나요? 그런 거예요? 맞나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네. 1기, 2기 신도시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피해 의식에다가 정부 정책의 불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고 실제 집값도 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값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보면 이제 국토부 장관님이 일산 쪽에 이제 지역구시잖아요. 비례대표 나온대요 다음에. 네. 그래서 블로그 가서 보면 네. 아주 그냥 안부를 묻는 글들이 네. 아니 이렇게 지역 주민들 국회의원 뽑아줬더니 비수를 꼽냐라면서 엄청난 분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비례대표 나온대요. 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산 집값은 약 5천만 원 정도 급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주 운정 신도시 중에서도 명품 주거 단지라고 불리웠던 한변마을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 2,100만 원 정도 호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또 하나 궁금한 것들은 1기, 2기 그러면 신도시 주민들은 현재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일 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1기, 2기 신도시의 수십만의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3기 신도시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모르죠. 왜요? 그거는 알아서 하셔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정책을 냈고, 그러니까 거기 자, 사시는 분들한테 근데 조언을 하자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망에 대한 개선안들을 넣었고요. 그러니까 이 2기 신도시 얘기를 나올 때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아니 3기 신도시 얘기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뭐냐면 자족 용지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자족 용지에다가 뭐라고 괄호에서 써서 넣어놨냐면 판교 1테크노밸리 면적의 2.7배, 몇 점 몇 배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안에도 기업들이 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이렇게 공급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일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서울로 출퇴근을 했다라고 하면 서울보다 가까운 예를 들어 고향 창릉에 뭐 화전역 주변에 그런 회사들이 좀 들어와서 있으면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일산의 수요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신네 집에서 좀 더 가까운 지역에 그런 일자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도 마련하려고 노력했어요라고 해서 끼워넣기들도 어느 정도 했고, 실제로 그게 뭐 자족용지에다 공급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얼마나 가서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하고 있는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늘어날 수 있을지는 또 따져봐야겠지만 어쨌거나 2기 신도시 안에서 그런 부분도 하나를 고려를 했고요. 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까지 우리가 이 어떤 이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철도 교통망 개선을 할 때 이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지 않아서 추진 못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와서 사는 사람들 머리 쪽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GTX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안 될 것처럼 보였던 GTX-B 같은 경우도 그 안에다 인천 계양이나 이번에 부천 대장을 갖다 끼워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남양주까지 물려가지고 사람들 머릿수가 많이 늘어나면 중간에 낀 여의도라든가 청량리라든가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타당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길게 보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더 떨어져서 약간 추진 동력이 약했던 이런 1기 신도시 지역들 또는 2기 신도시 지역들 일부에도 길이 열리면서 좀 개선되는 거. 집값은 그 좀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집값에 비해서 밀릴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교통은 연장이 되고 그 시점이 좀 더 빨라지면서 이 3기 신도시 지정에 대한 혜택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고양 창릉 같은 경우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서부선 경정철 서부선이 세전역에서부터 연장해가지고 고양시청까지 오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철도가 더 연장되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면서 1타 쌍피 정도는 노리려고 뭐 고민한 흔적이 있긴 있어요. 흔적이 있긴 있는데 당장 일단 소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당장 지정되면 득실을 따져봐야 되지만 당장은 화가 나겠죠. 근데 다시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사에서도 또는 그 기사에 대한 코멘트에서도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1기 신도시가 낡아서 수요를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2기, 3기 신도시를 가까운 데다 지어서 다시 말을 바꿀게요. 분당이 집이 낡아서 서울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형태로 제대로 못한다. 일산이 주택이 낡아서 과거와 같이 서울의 주거 수요를 더 분산하지 못한다. 일산의 교통이 서울과 연결하는 교통이 예전같이 못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교통망을 개선해주고 일산의 아파트도 정비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바꿔주게 되면 기존의 일산 신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분당도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분당도 새 아파트를 바뀌어 교통망을 더 확대해주고 해서 그걸 제고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그럼 사실 그런 주장을 하는 내용의 근거, 아까 제가 왜 우리가 이런 이 3기 신도시라든가 이 공급 대책이 나왔냐 다시 되짚어 보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주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신도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일산이라든가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도 아니 하다 서울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 서울도 안 해주려고 하는데 그런 신도시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주겠다는 명분이 사실은 지금 이 정부의 어떤 포지션에서는 서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프라들이 확충이 되니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또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운 나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사실상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소외받았던 지역이고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산 재건축 안 돼요. 뭐 해봐야 리모델링이거든요. 네. 열심히 시끄럽게 떠들어 주셔서 소외 약간 좀 빠져 있었던 거에서 이제는 대화의 중심으로 들어오신 다음 그 다음에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든 뭘 하든 좀 뭔가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광역 교통망이 확충이 돼서 인프라가 늘어나는 거가 사실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간접적으로 혜택이야 받겠지만 간접적으로 뭐 버스 노선 우리 동네도 아니고 옆 동네 버스 노선 하나 지나간다고 내가 삶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거든. 차라리 이걸 계기로 해서 김효인 작가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강남만 살기 좋습니까? 딴 데도 살기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다시 새로운 활력소나 원동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도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이런 제도들을 이번 기회에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넘어가는 형태에서 끝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격한 반응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뭐 국민 청원을 한다든지 뭐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좀 있으면 선거잖아요. 또 선거 때 뭔가 보여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서
좀 구체적인 행동들을 좀 해주시면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모니터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옷을 똑같은 거 입어가지고 쌍둥이야.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옷이 비슷한 옷이 딱 입어. 괜히 막 그 의도해서 한 것처럼 네 생각하실 것 같아서 네 아닙니다.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